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행정구역안도 공개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31일까지 22일간의 회기에 돌입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전반적인 업무를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15분 도시 제주, 수소 트램 도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안이 내일 공개됩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내일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중간보고회에서 행정구역안과 함께 청사 건립 비용, 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수기 토론회를 열고 12월 말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늘부터 14일까지 5박 6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모레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도심 항공교통 도입을 위해 미국 오버에어사 등 항공 기업들을 방문하고 인공지능 경쟁 시대에 대비해 구글 본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전에 제주도 선수단은 34개 종목에서 784명이 참가합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메달 96개를 획득했고 이번 체전에서도 90개 이상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웃는 고래로도 불리는 상괭이가 죽은 채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CT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한 마리, 길이 150cm, 몸무게 40kg 남짓으로 피를 흘리며 갯바위로 떠밀려 왔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 외도동 포구에서는 또 다른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두 상괭이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내 수의사들과 홍콩 영상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체 내부 상태를 정밀히 관찰하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인데요. 국내에서 이 해양 생물에 대한 CT 촬영 과정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촬영본을 살펴보는 연구팀.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점들은 기생충에 감염된 장기들입니다. 배에서는 상괭이 새끼도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CT 촬영으로 병이 있는 위치 등 생물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검 전에 미리 찍어보면은 그런 병변의 위치나 아니면 태아나 그런 게 다 사전에 미리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연구팀은 이번 CT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부검을 진행해 상괭이 폐사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상괭이 분석 경험이 많은 홍콩의 영상의학자까지 연구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nd being reviewed at our view, and also the data usually because there's a lot of expert worldwide, so we can transfer the data to the other expert to ask for some second opinion.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200마리에 달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먹이를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번 공동연구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울산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울산 도심을 잇는 최단 노선 개발에 나섭니다. 연계 교통망을 찾기 위한 용역을 벌여 오는 2026년까지 국토부가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을 개항 목표로 세운 가덕도 신공항. 지난 3월 열린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5,363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올 가을 관련 지원 법안들도 해당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속속 통과하며 조기 개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도 가덕도 신공항에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 공업탑 로터리와 가덕도 신공항을 최단 노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연계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도 7호선, 동해남부선, 광역철도, 급행철도, KTX 이음 등 기존 교통 인프라는 물론 새 도로와 철로 신설까지 감안해 노선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때 거론됐던 위구선 등을 활용한 해상 노선은 배제됐습니다. 1시간대 가덕도를 갈 수 있는 이런 생활권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철도든 도로든 각각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수립되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의 대관람차, 이른바 속초 아이의 조성 사업이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다시 관계 공무원 징계와 수사 의뢰가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2022년 3월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전임 김철수 시장 재임 당시 사업자 평가 방법을 변경해 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사업자 선정 이후 조성 사업 과정에도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특별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 도지사 승인 없이 편법으로 자체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게 문제였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대관람차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도지사에 승인 신청했는데 경관 심의 등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했습니다. 탑승장을 포함한 대관람차 시설은 공유 수면에 설치할 수 없지만 절반가량이 공유 수면을 침범했는데도 허가를 내린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관광 테마 체험관의 상업시설 면적이 62.2%나 차지해 당초 건립 목적인 문화시설이 축소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다른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김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도 요구해 속초시는 조만간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처분 요구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대관람차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위법성 해소 절차를 찾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 시설 관련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등 원상 회복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관람차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 청문 등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업체 측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한글날인 오늘도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겠는데요. 낮에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쌀쌀해서 오름이나 한라산 산행 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5mm 내외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길이 미끄럽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산간 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현재 서부와 동부 지역 19도, 북부와 남부 지역 20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부 지역 23도, 북부와 동부 24도, 남부 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는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의 하늘빛도 흐리겠고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 300메가와트 규모 LNG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자로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에 150메가와트 규모 LNG 복합화력 발전소 2개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한국중부발전과 동서발전 두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발전은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삼양동 발전소 부지에 4천억 원을 들여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동서발전은 신규로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LNG 발전소는 수소를 섞어 쓰는 수소 혼소 방식으로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인데 환경단체에서는 탄소 배출 없는 섬을 지향하면서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 재생에너지 확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즐기고 일도 하는 이른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워케이션 공공오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30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해안도로변 등 3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은 옛 코리아 극장 건물 일부를 장기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주변 문화유적과 재래시장을 연계하고 함덕에는 해안도로 주변 공유지에 2층 건물을 지어 동부지역 거점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 지역의 생활물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평균 배송비는 2,500원으로 다른 지방보다 6.1배 높았습니다. 제주 양돈 산업 육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는 높지만 악취 등 환경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 등이 도민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돈 산업과 주민 상생 방안 인식조사 결과 62%가 양돈 산업 육성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상생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였고 상생하고 있지 않다는 33.1%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축산 악취에 대해 42.7%는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27.2%는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